사람들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든 사람을 산다라는 말이 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의 약간 스토리를 좀 음, 팔아서 음. 이사가 좀 육아를 위해서 퇴사하고 앱을 만들었다 이런 거를.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바이브 코더들을 만나보는 요즘 IT 바이브 코더스 인터뷰 시리즈. 인터뷰 진행을 맡은 요즘 IT 작가 정훈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이 앱스토어 1위를 이뤄낸 한 의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바로 피스풀이라는 앱을 만든 김솔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육아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하루가 끝나면 늘 체력이 바닥나서 기록을 놓치던 경험을 반영해 빠르고 간단하게 육아 기록을 남기는 앱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 인터뷰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요즘 IT 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3개월 된 딸 윤슬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 김솔입니다. 저는 원래 외과 전문의였는데요. 음.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작년 2025년 4월에 병원을 떠나서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아이가 어린이집 간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어드림 스쿨이라는 부트캠프에 참여를 해서 음, 코딩도 배우고 데이터 과학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바이브 코딩이라는 트렌드가 좀 생기고 그래서 그걸 저도 접하면서 제 생활 속 불편함을 하나씩 바이브 코딩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지금은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는 1인 개발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이 이제 의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현재도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계속 뭐 앱 개발이나 이런 거는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는 그만하고 아, 아예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제 메인 일은 육아인데, 전업주부? 네, 전업주부가 메인이고요. 아이가, 네, 어린이집 간 시간에 개발을 하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이제 커리어 전환을 하신 케이스인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어떤 그 결심으로 이렇게 커리어 전환 하시게 됐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외과 전문의가 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음, 네, 의사들은 보통 군대를 공중보건 의사나 아니면은 군의관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저는 공중보건 의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게 공중보건 의사를 백령도라는 섬으로 갔어요. 이게 음, 인천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네네. 네, 그때 마침 저희 아내가 만삭이었거든요. 음, 떨어져 지내게 됐는데 음.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한 10개월 정도는 거의 보질 못해서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와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까 제가 소개드린 그 피스풀이라는 앱이 네네. 링크드인에 이제 그 공유해 주시고 나서 이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포스트가 됐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2월 2일 기준으로도 방금 전에 이제 확인하고 왔는데 이게 리액션이 1,800개가 넘고 그리고 커멘트가 41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링크드인 포스트로는 거의 처음 보는 이 정도의 인기 있는 글은 또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다 또 그리고 이제 만든 앱 중에는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의 이제 반응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앱스토어 1위를 하고 이게 유지가 많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서 바로 공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네. 네. 원래 링크드인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이런 거를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다른 사람들도 좀 동기부여가 되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에 글을 썼는데 이제 1위 하자마자 바로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빠르게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글이 너무 좀 길어지고 음. 제가 다시 읽어봐도 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글을 올린 지 한 이틀 정도는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요. 조회수도 아, 막 100 이 네네. 정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음. 이거 망했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링크드인을 많이 하진 않는데 그 친구 추가하기 전부터 그 포스트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요즘 IT 독자분들이 아마 그 방금 말씀하신 피스풀이라는 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앱 이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피스풀이라는 앱인데요. 이 스펠링을 보면은 PIECEFU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은 좀 이런 흘려보내기 아까운 소중한 순간들을 이제 조각처럼 모아서 그 아, 조각을 모아서 이제 마음의 평화 이런 걸 얻자는 음,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만든 앱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AI 기반의 육아를 기록하는 앱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이름이 그런 뜻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콘에는 이렇게 피스피스가 있는 네네. 걸 봤는데 이게 사실 네네. 피스풀이라는 영어 단어랑 그렇게 엮어가지고 생각하신지는 몰랐네요. 되게 창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앱의 주요 그 기능 중에 이제 3초 만에 기록을 끝낸다라는 이제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작동하나요, 앱에서? 일단 그 육아를 하다 보면은 막 뭐 버튼을 많이 누를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최대한 그런 기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잠금 화면에서 바로 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네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UI도 카카오톡 나만의 채팅을 좀 본따 가지고 나만의 세팅할 때는 막 뭘 격식 같은 걸 차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빠르게 그냥 메모나 사진을 바로 올리면 그 뒤에는 AI가 알아서 뭐 내용도 분석하고 태그도 달고 분류를 음. 해주는 형식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육아 관련된 앱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써보셨던 그 베이비타임이라는 국민 앱. 네네 맞습니다. 와이프랑 열심히 썼었는데, 이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입력하는 단계도 조금 이제 뭐랄까, 하나의 노동처럼 이제 느껴지고, 나중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류가 잘 안 돼서, 이제 뭐 수유인지 뭐 낮잠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다 뒤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불편함이 이 피스풀이라는 앱을 통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앱을 혹시 딱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원래 이제 기록하는 걸 좀 좋아하고 메모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특히 아이가 좀 커가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 제가 주로 카카오톡 뭐 나만의 대화나 아니면 아이폰 메모장 이런 데 무작위로 좀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디 있지? 이런 걸 못 찾고 심지어는 내가 이걸 기록을 했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한 군데 모으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직접 한번 음.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만 하고 개선해야겠다라고까지 이제 뭔가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오기 전에 그 링크드인 포스트랑 이제 블로그 있는 걸 많이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솔님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글이나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그거를 딱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천까지 해보는 게 이제 목표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게 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저도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사실 그 지금 이제 바이브 코딩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담아서 제품을 만들고 좀 부끄럽지만 저도 바이브 코딩으로 제품을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만들었고 이거를 시중에 출시까지 하는 데는 성공을 해도 이게 수익화까지 가는 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저희 맞습니다. 뭐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 좀 쓰다가 이거 뭐 못 쓰겠다고 이제 안 쓰는 이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저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처음부터 이제 0.99달러라는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셔서 이제 무료가 아닌 유료 결제를 이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보니까 그 앱스토어에 지금 14,000원으로 가격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격에 대한 그 수익화 모델이나 그리고 이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무료 인앱 결제 모델 이런 거를 추구 안 하시고 처음부터 유료화 정책을 펼쳤던 뭐 철학이나 아이디어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수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음, 막연히 그냥 언젠가는 구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저랑 저 그냥 와이프나 뭐 그런 다른 친구들 사용하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제가 작년 12월 말에 배포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앱을 좀 팔아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으로 이 다른 플랫폼이긴 한데 뭐 AI 솔로프리너 클럽이라는 ASC라는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조시님 클럽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조시님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배우는데 음, 거기 과제가 일주일 안에 뭐 실제 물건을 무조건 팔아야지 통과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과제를 받고 이제
부랴부랴 수익화 모델을 좀 생각을 하는데 구독형으로 하면 일주일 안에 절대 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냥 유료 앱 제일 싼 걸로 올려보고 하나라도 팔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운이 좋았던 게 가격이 싸니까 지인들한테도 그냥 홍보하기도 쉽고, 그냥 내가 음, 사줄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음. 다른 분들도 이제 큰 부담 없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사주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앱스토어는 이제 유료 앱, 무료 앱이 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유료 앱 순위가 확 올라서 그게 저한테 좀 1위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14,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근데 그 구체적으로 네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편집할 수도 네네. 있어요. 네.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제가 막 이거를 계산해서 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화를 반강제적으로 좀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앱이 좀 잘 나가게 되니까 음, 오히려 좀 불안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전문 개발자도 아니고 이런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서버도 있고 뭐 DB도 크고 처음이어서 유저가 더 많아지면은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일단 가격을 좀 올려서 음. 이제 사람들이 좀 네, 덜 유입하게. 네, 와. 진짜 팬들만 좀 구입을 할 수 있게 어, 하고 네. 좀 개선을, 수익화를 음, 다음에 더 생각해서 개선해서 다시 돌아오자 이런 생각으로 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지켜볼까 하는 생각도 음. 있습니다. 네. 지켜볼 거, 근데 네. 네. 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이 생각하신 거랑 바로 실천을 바로바로 하셔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예,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브 코딩으로 이 앱을 이제 개발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주로 어떤 툴을 많이 활용하셨나요? 메인은 클로드 코드를 썼고요. 그리고 ID는 안티그라비티를 음. 쓰고 그리고 UI도 안티그라비티에 있는 제미나이 3.0 프로 모델로 저희 개발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혹시 AI랑 이제 대화하면서 개발을 할 때 그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하셨는지 그런 예시 같은 게 있으면은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클로드 오프스 4.5가 나오고부터는 프롬프트가 아주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개발 전에 문서들을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문서를 토대로 클로드 코드에 이제 플랜 모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은 이제 프롬프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도 제가 쓰는 프롬프트 약간 팁 같은 거를 좀 드리면 이것도 최근에 이제 안드레 카팟이라고 AI에 좀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 그분이 한 말을 좀 많이 공감이 돼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AI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너라는 거는 사실 AI가 너가 아니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평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네네. 구체적으로는 뭐 특히 이 앱을 만들 때는 제가 혼자 쓰려고 만든 거니까 뭐 스타트업 CTO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음, 저의 방향을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디자인할 때는 뭐 세계 최고 애플 뭐 앱 UI 디자이너로서 뭐 개선 방향을 음, 제시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음.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I를 이제 뭐 하나의 뭐 객체로 뭐 너라고 두지 않고 특정한 네네. 역할을 입혀서 그 역할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프롬프트를 작성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앱 만드실 때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제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하기까지는 14일 정도 걸렸고요. 14일이요? 네. 근데 사실 진짜 개발 코드를 작성한 거는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5일 음, 동안은 거의 문서만 작성을 하고 실제로 코딩하는 거는 한 열흘 정도 된 거. 알겠습니다. 그 iOS 심사가 사실 까다롭잖아요. 네네. 그거는 혹시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제 그런 말이 많아서 저도 좀 심사가 까다롭다. 이거 막 통과하기 뭐 통과하는 데만 몇 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네. 있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네. 한번 해보지 뭐 떨어지면 이제 거기서 개선하라는 거 개선하자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이제 최대한 클로드 코드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한 네. 번에 통과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하니까 저는 한 번에 통과가 됐어요. 한 그래서 번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렇군요. 일단 실천부터 하는. 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다시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 바이브 코딩을 하셨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이제 IT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비개발자가 처음 바이브 코딩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예 이런 바이브 코딩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 네.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지? 이런 게 제일 어려운데 저는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주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그러면 여기 좀 더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좀 프로젝트를 크기나 뭐 그런 구현 난이도 이런 거를 좀 더 어렵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비개발자면서 바이브 코딩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추천해 주실 만한 뭐 바이브 코딩 툴이나 모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무조건 클로드 옵스 4.5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클로드 네. 코드를 써서. 네네. 그런데 이제 클로드 코드는 설치하는 것부터 아예 비교해봤자는 좀 어려워서 음, 뭐 그런 웹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나 뭐 러버블, 레플릿 이런 것도 음, 시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어, 이제 그 다시 그 마케팅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링크드인 포스트가 이제 엄청 바이럴을 이제 일으킨 것처럼 이제 뭐 스레드나 이런 다른 플랫폼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스레드나 아니면 뭐 다른 커뮤니티 통해서 이런 앱 같은 뭐 개선 사항이나 피드백 같은 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 앱에다가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받아보셨던 그 피드백 중에 좀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나 그거를 반영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하기 전에는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테스트 앱을 배포하는 곳에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거기 올려서 저랑 와이프랑 둘이 쓰면서 이제 앱을 좀 개선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친구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해서 네. 친구들이 와이프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그리고선 거기서 받은 피드백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데 앱에 직접 반영한 것 중에 사진을 여러 장 올렸을 때 뭐 대표 사진을 지정하게 해달라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음, AI가 태그를 달아주는데 그 태그를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직접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가장 큰 거는 일기 기능이 음,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넣어서 이런 걸 반영한 덕분에 앱의 좀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네. 근데 그런 피드백은 얼마나 빨리 반영하신 거예요? 어, 이제 모든 피드백을 사실 다 반영하진 않고 저도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서 반영을 했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앱스토어는 이제 심사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식 음, 배포하고는 심사하는 거마다 심사 시간에 좀 달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혼자 개발하시고 그리고 뭐 피드백을 다양한 곳에서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면은 뭐 우선순위나 이제 뭐 꼭 필요한 기능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와이프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잘 네. 정리해서 진행을 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육아하시면서 필요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공감하면서 넣으셔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앱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만든 앱이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케이스 네네. 못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앱을 그 개발하면서 이렇게 정말 좋은 그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케팅을 하셨던 그런 방식이나 바이럴 포인트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돌이켜 봤었을 때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케팅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이제 앱을 앱스토어에 배포한 후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앱스토어를 바로 켜서 제 앱을 아, 검색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이게 7위에 오른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빨리 이런 걸로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모멘텀을 좀 놓치지 말자 싶어서 그런 앱스토어 뭐 차트인한 기념 이벤트다 이러면서 또 0.99달러로 할인 이벤트를 하겠다. 음, 또 이제 미리 준비했던 랜딩 페이지랑 뭐 무료 자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배포하면서 트래픽을 좀 끌어모았던 게 있었어요. 음, 그리고 좀 무엇보다 좀 제가 마케팅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배운 말 중에 사람들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든 사람을 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저의 약간 스토리를 좀 음, 팔아서 음, 이사가 좀 육아를 위해서 퇴사하고 앱을 만들었다. 이런 거를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많이 그 공감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놀랬거든요. 이런 분이 있다고 이러면서 봤던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반대로 좀 이렇게 뭐 홍보 활동 하시면서 이건 좀 아쉽거나 아니면 좀 다음에 할 때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수익화를 이제 반강제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 체계적이지 못했던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더 이런 수익화 방안이랑 구체적인 플랜을 좀 세워서 한번 제대로 수익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앱을 만드실 때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 그 아기가 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앱 개발을 하셨는데 이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뭐 가족들이 이게 응원해주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특히 네, 이제 맞습니다. 뭐 배우자분이 이런 것도 좀 허락을 해주고 같이 좀 호응해주면서 서포트를 해줘야 이런 앱 개발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시간 확보하면서 앱을 개발했는지 궁금합니다. 평일에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네.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하원 전까지 집안일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음, 그리고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또 두세 시간 정도 개발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주말에는 또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애랑 음, 놀아주면서 아이디어 생각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클로드 코드 웹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걸,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틈틈이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육아를 아예 놓지 않고 어느 정도 병행해 가면서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남은 네, 시간을 활용해서 사이드 프로젝트 육아가 메인입니다. 네, 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도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제 뭐,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 난 개발자도 아닌데 이걸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좀 많이 망설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단정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비개발자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의 고정관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점도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아주 작은 내 문제부터 이제 바이브 코딩, 뭐 AI와 함께 해결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겪다 보면은 재밌거든요. 네. 재밌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거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육아 대디로서 열심히 네. 한번 사이드 프로젝트 할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 출시하신 앱 말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좀그 리서치를, 손님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되게 놀라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그만두신 지도 한 8개월 되신 건가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10개월. 되셨어요? 4월에,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저기 아까 말씀하신 뭐 이어드림 스쿨 뭐 그 얘기도 하셨고 뭐 실리콘밸리 뭐 연수도 갔다 하시고 네네. 뭐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네네. 뭐 의료 분야 저기 AI 관련해서 또 공모 참가하셔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뭐 네, 맞습니다. 블로그 만들고 AI 동화책 뭐 만들어주는 거 이제 사이트 만드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많은 활동들을 이런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지금 뭐 전업 주부 전업 남편이라고 해도 이게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렇게 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음, 저도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네. 제 동기는 제가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동기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좀 수익화를 위한 다른 거를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재미가 없어서 네. 금방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음, 이거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나의 아이를 위한 거고 이런 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뭐 지금 만드신 그 피스풀 앱을 조금 더 수익화할 수 있게 다른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정책들을 좀 반영할 생각이 있으세요? 뭐 구독 모델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앱의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해보고 싶고요. 뭐 이런 최적화나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구독 모델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음. 지금 구입하시면은 구독료 무료로 홍보도 하셔도 돼요. 평생 무료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초기 네. 유저분들한테는 구독 알겠습니다. 모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는 있지만 개발을 못해서 망설이시는 요즘 IT 독자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뭐 아이디어의 가치가 크지 않다? 아이디어만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구현하는 것도 사실 예, 구현하는 것도 바이브 코딩을 바탕으로 하면은 아주 어렵진 않은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런 뭐 기술 구현 능력도 아니고 제 생각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개선을 하던 아니면 아예 바뀔 수도 있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김솔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